그래서 IPCC에서도 이 부분을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주 월요일날 발표됐던 IPCC 유엔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하죠. IPCC에서 나온 보고서 그 중에서도 메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IPCC 보고서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유튜브에 찾아보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그 중에서 메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이제 기사를 써가지고 이제 오늘 유튜브를 찍는데요. IPCC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8년 만에 나온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내놓은 기후변화에 관한 보고서 중에서 가장 최신판이기 때문에 정말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50년까지 1.5도씨를 넘기면 안 돼가지고 탄소 중립을 하자 이런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벌써 지금 1.09도 거의 1.1도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얼마 안 남은 거죠. 1.5도를 넘기는 거는 2030년 안에 가능할 것 같고 2050년까지 몇 도가 될지 지금 상당히 암울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산업계의 목소리만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국내에는 해외 외신들을 보면 되게 목소리들이 좀 다양하고 산업계의 목소리와 함께 과학자들의 목소리, 투자자들의 목소리, NGO들의 목소리 이런 목소리들이 되게 다양한데 우리는 약간 산업계 위주의 보도만이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메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왜 하려고 하면 언론 보도 중에서 메탄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해외 외신 보도에 나왔어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질 거고 어제 CNN에서도 이걸 보도를 했더라고요. 40년 동안 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온실가스가 이제 6대 온실가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산화탄소 감축에만 집중했었어요. 6대 온실가스 중에는 CO2라고 불리는 이산화탄소가 제일 많기 때문에 CO2가 있고 그 다음에 메탄, CH4라고 하죠. 메탄, 이산화질소, 수소, 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학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그 IPCC 보고서에서는 이제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메탄도 강력하게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로이터에서는 앞으로 메탄 규제가 이산화탄소처럼 강력해질 경우에 LNG, 천연가스를 많이 이제 활용하는 국가들이라든지 이 농업이나 축산업이 주요한 국가들한테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메탄이 왜 문제냐? 메탄이랑 이산화탄소는 조금 그 성질이 다릅니다. 메탄이랑 이산화탄소 모두 온난화를 일으키긴 하는데 이산화탄소는 메탄보다 온난화는 좀 적게 일으키는 대신 대기 중에 수백 년 동안 지속이 되기 때문에 문제고 메탄은 한 20년 안에 이제 사라지지만 온실가스가 그 대신 훨씬 강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 지수라고 하는데 이 열을 가두는 능력을 나타내는 이 지표인데 메탄은 한 100년을 기준으로 하면은 이산화탄소보다 한 28배, 한 20년을 기준으로 하면 84배나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계속 나오는 게 메탄이 CO2 이산화탄소보다 80배 이상 온난화 능력이 높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UNEP, UN 환경계획이랑 CCAC라고 하는 기구가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니까요. 전 세계가 지난해 메탄 배출량이 사상 최고치였고 지난해가 코로나 때문에 거의 셧다운 상태인데도 이산화탄소라든지 다른 건 좀 감축을 했는데 메탄은 이게 감축이 안 되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탄 배출을 1억 8천만 톤을 감축을 하면 2030년까지 전체 현재 배출량이 한 45%를 줄일 수 있고 2045년까지 0.3도 온도 상승을 막을 수 있다 이런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근데 메탄이 어디서 나오느냐? 가장 많이 나오는 경로들을 보면은 석유와 가스를 추출할 때 그리고 거기에서 통유관이나 이런 데서는 새는 것도 되게 많고요. 이 추출하는 과정에서 생산, 유통, 배송하는 과정에서 많이 나오고 또 쓰레기 매립장이죠. 쓰레기 매립장에서 많이 나오고 그리고 가축들이 트럼할 때 메탄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가축들 이렇게 주된 원인인데요. 그래서 농축산업 같은 경우는 메탄을 줄일 수 있는 대체 기술을 개발하기는 지금 현재 상태는 좀 어렵고 가장 이제 쉬운 게 석유와 가스의 여러 가지 생산, 가공, 유통, 저장 이런 과정에서의 메탄을 줄이는 거고 쓰레기 매립장 이런 부분들이 이제 2가지가 주요한 과제인데요. 거기다가 지난해 가디언에서 나온 게 지금 온난화가 계속되면서 북극해를 탐사하는 과정에서 대륙붕에 갇혀 있었던 얼음 속에 갇혀 있었던 메탄이 계속 방출되고
배출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극해 밑에서 얼려있던 메탄이 녹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거의 잠자는 거인을 깨우는 거다라고 막 외신에서 보도가 됐는데 좀 심각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이런 경고음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IPCC에서도 이 부분을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연구에 따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석유, 가스라든지 뭐 가축이 배출한 메탄 배출량이 좀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나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랑 유럽을 바탕으로 강력한 규제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요, 원래 2016년도에 오바마 대통령 때 강력한 메탄 규제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EPA라고 하죠. 환경보호청. 거기서 새로 지어지거나 개량했거나 아니면 이제 재건축된 그 유정이라든지 가스정 이런 걸 대상으로 메탄이라든지 뭐 휘발성 유효화물 이런 독성 물질의 대기 중에 배출 제한 기준을 발표를 하고 기업이 이 메탄을 좀 정함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정보 공시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했었어요.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 작년에 이게 철폐가 됐습니다. 이 규정이 철폐가 돼서 메탄 규제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규제를 복원할 거라고 얘기를 했고 지난 4월에 상원을 통과했고 6월에 하원까지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9월에는 오바마 때보다 더 강력한 메탄 규제가 나올 걸로 예상된다라는 게 해외 언론 보도이고요. 그래서 EU 같은 경우도요. 작년 10월에 그린딜을 발표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EU의 이제 메탄 전략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석유, 가스 회사들한테 메탄 배출량을 측정을 하고 그걸 보고하도록 할 계획인데요.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금 밑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UNEP나 아까 CCAC 그리고 IEA 국제에너지기구랑 같이 국제 메탄 배출에 대한 observatory, 관측 기관 이렇게 제가 번역을 했는데 observatory를 설립을 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에너지 부분에 또 메탄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스의 인프라 안에서 누출을 감지를 해내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들여다본다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아까 폐기물에서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쓰레기 매립장 폐기물. 이쪽에서도 2024년쯤에 매립에 대한 관련된 법률을 재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부 이제 환경단체랑 과학자들은 그 몬트리올 의정서 같은 메탄에 대한 세계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몬트리올 의정서가 뭐냐면 오존층을 파괴하는 한 100여 종의 화학물질 생산 사용 금지를 규제한 국제환경협약이 아주 유명한 협약이에요. 1989년에 맺어진 협약인데요. 이와 같은 국제적인 협약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메탄에 대한 규제가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변화들이 이제 계속 예상이 되니까요. 저희 또 다른 소식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